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이제 대표 문제 또 보시면은 첫 번째,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럼 이게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에요. 공공계약, 공공조달계약. 이거 뭐다? 공법상 계약이에요? 사법상 계약이지? 그죠? 사법상 계약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아셨죠? 사법상 계약이다. 요거 말고 또 하나 최신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는 공공기관을 갖다 몇 개로 나눠 놓고 있어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그래서 따라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요것도 뭐다? 요것도 사법상 계약이에요. 아셨죠? 네.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이거 뭐다 다 사법상 계약이에요. 사법상 계약 그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강상 특허라고 보고 있다. 맞죠? 여러분 이거 특허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똑같은 말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야. 동의어다. 동의어. 특허예요. 특허. 그죠?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사용하게끔 하는 거잖아. 그죠? 알아두시고. 됐지? 그다음에 요게 좀 있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은 서울특별시리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용단 단원 위촉, 해촉 계약 그거 뭐다?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은 뭐로 다툰다?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거. 당사자 소송.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로 다툰다. 이거 말고도 이제 합창단원 위촉 그런 것도 있어요. 합창단원 위촉 요것도 뭐로 다툰다?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저 해촉에 대해서 해촉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자꾸 그다음에 한국마사회의 기술면허 취소. 여러분 한국마사회의 기술면허 취소 이건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사법관계. 이거 사법상 내부 징계에 해당한다. 기술 취소는 이거 사법관계. 한국마사회는 행정청이 아니죠? 행정청이 아니다. 사법상 법률관계다. 알아두시고 기술면허 취소는 사법상 내부의 징계에 불과하다. 그 다음 1번 보시면요. 대표적인 거 여기에서 해야 될 거 봤고요. 또 나온다 우리 뒤에. 1번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 이게 대륙법계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행정사건은 어디서 재판한다? 행정재판소가 따로 있다. 그죠? 행정재판소가 따로 있다. 행정부 산하 별도의 행정재판소. 우리는 행정부에 법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판소가 없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 법원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2번.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있다. 그죠? 그럼 이게 행정법원, 우리는 여기 대륙법계는 공법하고 사법을 구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행정법원을 따로 둔 거죠. 행정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3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강조 안 하죠? 다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다. 국가든 상관없이 국민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인정된다. 오늘날은 인정이 되죠. 예전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차법 위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사법법원이 행사한다. 통상의 사법법원이 행사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특수성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틀렸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행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절차법 위주로 행정법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행정법이. 그래서 보통법의 특별법이다. 그리고 요거는 맞아요. 이게 사법법원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재판권은. 행정사건은 행정부에 있는 법원 그런 거 없어. 다 사법법원이 행사를 하는 거죠. 행정사건도 알아두시고. 이 부분은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인데 기출된 거 위주로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우리나라의 행정법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다. 그죠? 우리 대륙법계예요. 성문법 국가.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행정의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이 아닌 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죠? 사법부에 있죠. 우리 법원이.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5번. 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일법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 배우는 거잖아. 여러 가지 법을 보면서. 그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6번.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한 신주체설. 이 견해가 있죠. 우리 독일 견해. 그죠? 신주체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관련되는 법률 관계를 공법 관계로 보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사법 관계로 본다. 관련이 아니다. 관련성만으로 아니다. 그럼 관련되는 거는 이거 구주체설.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다. 그죠? 한쪽 당사자만 행정주체면 그 관계를 뭐로 본다? 공법관계를 보는 게 구주체설이잖아. 그죠? 신주체설은 뭐죠? 신주체설은 행정주체가 권리 의무를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권리 의무의 배타적 기속 주체가 행정주체여야지 그게 공법관계. 즉 공권력을 행사해야지 뭐다? 그 공법관계고 사경제 주체로서 행할 때는 그건 사법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르다. 그래서 신주체설, 구주체설 구별을 해주세요. 구주체설은 행정주체가 당사자 중 한쪽 당사자, 적어도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면은 공법관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이 있죠. 비판이 있다. 왜? 물품 조달 계약 같은 거, 물품 조달 계약, 팬티집을 어떻게 졌다, 뭐 도급 계약, 그거 다 뭐다? 행정주체가 하는 거잖아. 시청천사 팬티집을 벗겨졌다. 그럼 행정주체가 그거 도급 계약 체결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학설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면 공법관계잖아. 근데 도급계약이라든지 그죠? 뭐 물품 조달계약 그런 거는 뭐다? 사법관계잖아. 그러니까 비판이 있는 거고 이 학설에 대해서 신주체설도 이것도 비판이 있는 거예요. 왜? 공권력 행정주체에게만 권리 의무가 배타적 기속되면 공법관계.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행정주체에게만 권리 의무가 배타적 기속된다? 공권력 주체면 공법관계래. 근데 우리 행정주체가 권력 관계에만 이게 뭐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지. 권력 작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관리 작용도 하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뭐 행정 주체가 행정 지도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거는 다 그럼 그건 사법 관계야? 권력이 아니니까 사법이네. 그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비판들이 다 있어요. 이게 한번 국회직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판례가 중요하다. 그리고 7번. 무효인 과세 처분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채권과 채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이러면 이 과세 처분이 무효예요. 그리고 과오납된 것 돌려줘. 이거 뭐다? 부당이득이지. 사법관계. 부당이득은 사법관계죠. 민사소송으로 이제 제기하면 되고. 9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급해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죠. 자,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처분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여태 낸 거보다 과오납이 되잖아. 과오납이 되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는 사법관계. 그죠? 민사소송의 대상. 그렇죠. 그리고 11번. 부가가치세는 안 나. 부가가치세. 그럼 납세 의무자가 국가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세 지급 청구하는 거 이거 법적 성질이 뭐다? 부당이득이 아니죠.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뭐로 다툰다? 당사소송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전원합의체로 바뀐 거죠. 이게 중요한 거다. 부가세 환급 청구 이거 부당이득이 아니다.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사소송. 여러분 제가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이런 거 이게 진짜 이게 출처래. 언제 출제가 됐는지 요거를 조금 잘 보셔야 돼. 보시면서요. 이제 17년 국회직 8급. 보시면 12번.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참가 자격 뭐다? 제한이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누구를 본다? 주체를 본다. 주체. 지자체네. 국가나 지자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면 그 제한 조치는 뭐다? 처분성이 있다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상 통지행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요거는 처분성이 있다.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의 근거가 있으면은 그건 뭐다? 처분성을 인정하고 법의 근거가 없으면은 처분성을 인정 안 하죠? 법의 근거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 그렇죠? 됐다. 이거 정리를 해놨어 또. 정리. 이게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예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주체가. 그럼 이건 처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CF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단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얘네들이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거는 뭐다? 처분성이 없다고 봤어. 처분성이 없다. 사업상 이행 통지에 불구하고 처분성이 없다. 즉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리공단이 얘네들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의 근거가 없어. 이건 행정규칙의 근거야.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잖아. 그죠? 법적 근거에서 법은 행정규칙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죠? 네. 법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상의 이행 통지고 처분성이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질문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 판례가 어떤 판례가였냐면은 한국토지공사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그죠? 한전. 걔네들이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처분성이 없다고 봤어요. 행정규칙에 근거한다.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고 봤다. 근데 그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 판례예요. 근데 여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요 판례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나온 판례야.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런 게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똑같지만 LH 똑같아. 근데 토지공사라고 나왔었어. 예전에 토지공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국토지공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요. 얘네들이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본안 판단을 했어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적법 위법 여부에 본안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 직접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을까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분들이 평을 하고 있어요. 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알고 계시고 나와도 이게 뭐 옛날 판례가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요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아니면 국가단 지자체 여기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얘네들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분성 인정이 돼요. 통설에 따르면 통설. 근데 직접적인 판례는 없고 이렇게 간접적인 판례만 있다는 거지 아셨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3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여러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죠. 누가 한다? 국가가. 이거 뭐다? 처분성이 있죠. 이거 국가 계약법에 따랐잖아. 그 국가 계약법. 국가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관한 법이에요. 법에 관한 법. 국가가 하는 계약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국가 주체가 국가다. 그래서 공법관계 당연히 공법관계죠. 처분성이 있다. 공법관계는 두 가지죠.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최신 판례. 이것도 하나 정리.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조달청장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다. 이건 가능해요. 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있어. 이거 법이잖아, 법. 법적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럼 얘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는 애들한테 위임받아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이 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의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애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다. 안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보면 된다. 누구로부터 위탁을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리 봐요. 아셨죠? 네.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예산회계법상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는 공법관계다. 보증금이네. 뭐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거는 사법관계. 공법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이건 처분성도 없고 이거 사법관계야. 사법관계.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사법관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민사소송. 됐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5번.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입찰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러면 예산회계법 이게 도대체 주체가 누구야? 숨어있지? 예산회계는 이 예산회계법은 누구의 예산회계를 관리하는 걸까요? 국가의 예산과 회계 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 예산회계법이에요. 국가. 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것도 국가지 주체가.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 그죠? 국가가 당사자가 돼서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에요.
요거는 국가의 예산 회계를 규율하는 거야. 이 국가. 그래서 요게 뭐다? 누가 하는 거다? 국가. 그죠? 입찰 자격 정지 이거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다. 그럼 뭐다? 항고성이지.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16번 징발권자. 이거 징발 뺏는 거죠. 어떤 전쟁 특수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물건이나 재 같은 걸 뺏는 거잖아. 강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상을 해주는 거죠. 징발. 그래서 징발권자인 국가와 징발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아니다. 요거는 공법관계. 일반적으로 이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는 이거는 공법관계. 이것도 한 번 나온 적 있다. 그래서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이제 뺏는 거니까 처분성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판례가 하나 있어요. 피징발자의 그러면 손실보상 청구. 이거 뺏겼지? 그럼 손실보상해라. 특별한 희생 청구할 수 있죠. 손실보상 청구 이거는 뭐다? 민사. 사법관계. 옛날 판례, 아주 옛날 판례. 옛날에는 우리 판례가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뭐로 봤죠? 사건으로 봤잖아. 이것도 사건으로 보는 거 돈 달라. 그래서 사법관계로 봐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요런 판례가 하나 있다. 보시면 되고 아주 옛날 판례죠. 옛날 거다. 그리고 17번 여기에서 환매가 또 나왔죠. 여러분 환매 17, 18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환매권의 행사는 공법관계다. 환매 나오면 뭐다? 사법관계. 환매가 뭐죠? 수용당한 내 땅을 다시 사올 권리. 수용당한 내 땅을 다시 사올 권리. 언제 사와? 요건이 있어요. 요건. 사업이 폐지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올 수가 있다. 요거는 사법관계. 18번. 9.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환매권 존부 확인 소송하고 환매금의 증감 청구 소송. 이거보다 민사소송. 그죠? 환매. 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 사법관계. 그리고 19번 협의취득. 협의취득만 받대다. 토지보상법상 이제 협의취득은 공업상 법률관계에 해당해요? 아니지. 이거 사법상의 매매계약이지. 협의취득 틀렸고. 그리고 20번 여기도 여러분 제가 노란 거를 해놨어요. 노란 거.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빨리 가는 거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됐다. 그럼 돈 달라. 이제 특별한 희생. 그죠? 사업이 폐지된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 사업 폐지 손실 보상. 요거는 민사소송이에요? 아니지. 이거 당사자다. 여러분 이게 좀 세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판례가 공권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한 거과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한 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요거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업 폐지 손실보상하고 이거 당사자 그리고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 하천 손실보상 하고 농업 손실보상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민사로 간 게 아니에요.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공권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성을 인정을 했다. 사업 폐지 하천 요거 특히 하천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이게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죠? 이게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바뀐 판례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하천, 농업, 사업 폐지, 당사자. 공법관계로 본 거예요. 공법관계. 공법의 규율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죠. 공법관계. 됐고 그 다음에 21번 하천구역 하천 나왔네.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토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을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아니라 그랬지. 하천법상 뭐다 손실보상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천구역 손실보상 요거는 당사자 그죠? 사법이 아니라 공법관계. 그리고 22번 23번 요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공단 나왔어요.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급여 결정. 그러니까 공단 급여 신청을 했겠지. 그리고 나서 급여를 해줄지 안 해줄지 하면 얼마를 해줄지 그 결정을 하겠죠. 그건 뭐다? 공법관계지. 공단 급여 결정. 공법관계 중에 무슨 관계일까? 권력 비권력? 권력관계. 그죠? 이거는 처분이잖아. 처분이니까 항고송으로 가는 항고송. 그쵸? 급여 결정 급여 거부 결정 이거 다 처분이에요. 처분. 공법관계적 권리관계 이게 처분성이 있다. 써놨나? 네, 써놨을 수가 있어. 지고 급여 결정 공법관계고 23번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23번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 청구. 여러분 이거는 지급이 안 됐죠. 안 된 부분을 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받아오던 자예요. 받아오던 자가 아니에요. 받아오던 자야.
근데 22번은 이건 받아오던 자야, 받아오지 않던 자야. 새로 청구하는 자야. 최초로 청구하는 자다. 그래서 요거는 급여 결정 자체가 이거 새로운 처분이 새로운 의무,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있고, 요거는 지급되지 않은 그 차익 지급을 다투는 거예요. 받아오던 자가. 그러니까 요건 뭐다? 당사소송으로 다투면 돼요. 퇴직연금 지급 청구 일단 공법관계, 요거는 뭐다? 관리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당사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공단의 급여 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미지급된 또는 지급 정지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아.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다. 그래서 지급을 받아오던 자는 당사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당사소송. 차익을 적극적으로 달라. 차익 지급 청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면 돼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서 차익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항고소송이 아니에요. 항고소송이 아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24번. 지방소방 공무원이네. 그죠?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청구. 여러분 이게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당사자죠. 당사자.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법관계지. 공법관계죠. 당사자지. 사법관계라면 민사겠고. 그쵸? 당사소송을 절차에 따라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 이게 법에서 이게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쳐줄지 그게 다 규정이 있다는 거. 구체적인 규율이 있다. 그래서 이미 법에서 지급 요건, 지급 범위, 지급 절차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어떻게 청구하면 된다? 돈 달라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거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거부는 처분성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법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익 지급을 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 거부는 의견 표명이 불가한 거야. 의견 표명. 됐죠? 거부가 만약에 이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를 했는데 거부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부는 새로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행정청의 새로운 의사표시가 아니다. 왜? 여기 있잖아. 이미 법에서 규정된 것을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면서 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거야. 아셨죠? 이미 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말해준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말해준 거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었죠? 우리 법원행정처장 그거 했었잖아요. 그쵸? 55번. 대법원은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지급 청구권은 석탄 산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러면 이게 사법일 것 같으세요? 공법일 것 같으세요? 공법이지. 그래서 공법의 규를 받아서 공법 형식으로 하는 건 공법관계지.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지급 청구 소송 적극적으로 여기 석탄 가격 지원금 지급 청구. 여기 지원금도 이렇게 다 이미 법령에서 지급 요건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 지급 청구권. 이것도 적극적으로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법리가 똑같은 거. 이게 이미 법에서 지급 요건, 지급 범위 이런 게 구체적으로 규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급 청구해서 또 거부가 나서 그거 처분이야? 처분 아니야.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 아셨죠?